네,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시부터 이제 본회의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원포인트 본회의라고 조금 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회 상황입니다. 일단 로텐도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 본회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을 상대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수완박법 통과돼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국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검수완박법을 지켜야 한다. 국민 독박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10명 가량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로텐도홀 앞에 이 시각 국회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들어가는 입구는 저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국회의장실 좌석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좀 확대가 가능하면 좋겠는데 저 부분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미 국회의장실에 입장하신 것 같죠? 예. 박 의장께서는 항상 정시에 입장을 하셔서 네. 늦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십니다. 그러면 항상 회의를 지각한다라는 국민 비판이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 그 관행을 바꾸려고 몸소 이렇게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바깥에서 로텐도홀에서 지금 일단 구호를 외쳤던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10시를 맞아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오늘 저 본회의 표결하는 것, 형사소송법을 표결하는 데는 사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마 뭐 이제 상정하고 그다음에 표결하고 선언하고 뭐 이렇게 되면 네. 더군다나 지금은 저거는 뭐 비공개 투표가 아니니까 네. 그대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몇 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식의 저지전선을 펴느냐, 뭐 필리버스터도 없고 이제 모든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몇 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그 검찰청법을 통과시킬 때는 6분 만에 끝이 났었는데. 그렇죠. 뭐 아마 근데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지연 작전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오늘은 뭐 아마 그런 게 별로 없을 가능성.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군다나 의장실 앞을 막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 오늘도 그와 비슷한 또는 그보다 더 단축되는 시간 내에 아마 처리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보원 기자, 청와대도 출입을 했었던 김보원 기자 입장에 봤을 때는 오늘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고 국무회의도 아직 혹시 시간이 정해졌습니까? 연기된다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청와대에 확인해 보니까 네. 연기된다는 거는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아직 정확하게 몇 시에 열리는지 그거는 확인을 아직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몇 시쯤 예상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원래는 10시에 주로 열리는데 이게 네. 연기가 됐고 시간이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점심시간을 넘어서 넘어서. 오후쯤에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경 대변인님, 이걸 이송하는 과정에 또 시간이 좀 꽤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예, 대략 한 4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최대한 서둘러서 하더라도 네. 오늘은 이제 법안이 이제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 시간은 좀 줄여질 수 있을 텐데 이제 절차와 과정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과정까지도 어쨌거나 이제 거기에 서류를 만들고 네. 해야 돼. 보내는 서류와 그쪽에서 또 올리는 서류가 또 다르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한 3시나 이쯤이 시간이 적절하지 않을까. 점심시간 피하고 이하고. 3시쯤이나 이쯤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거는 날짜를 바꿔서 이제 임시국무회의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정기적으로 있는 화요일 국무회의 날짜는 지켜가면서 네. 시간만 좀 조절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네, 지금 박병석 의장의 개의사가 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국회법 제106조의 제8항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일정 제1항의 표결이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 양해해 주십시오. 국회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전체 의사 진행관은 안건이 진행되기 전에 해야지 의사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뒤로 늦추면 예. 예,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은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송원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이 표결이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의 31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게요. 자, 지금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해서 바로 우선적으로 표결에 붙여야 하는 이 국회법에 의해서 표결 이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소 항의하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화면 너머로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제적 293인, 재석 173인, 그리고 찬성이 많아 보이는데 일단은 찬성의 인원수는 카운트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성이 164인이군요. 반대 3명, 기권 7명인데 정의당 의원들도 다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한 분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송원석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찬성 164명, 반대 3명, 반대는 이태규, 조정훈, 최현숙 의원이 반대했고요. 정의당 의원들 6명, 제가 앞서 찬성의 표를 던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표에 표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송원석 의원의 의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에 첫 번째로 처리하는 건 맞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고요.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표결 다 끝나고 난 뒤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잘못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대 정당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공룡 정당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라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꼼수로도 지탄받아 마땅한데 이번에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본회의 시간을 자신들 편의에 따라 독단적으로 바꾸는 고무줄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법을 준수하신다는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필리버스터를 하고 난 뒤에 즉시 표결한다고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도 순서를 안 주는데 무슨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국회법 72조가 있습니다. 국회법 72조에 본회의는 평일에는 오후 2시 그리고 토요일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 규정을 지키셨습니까? 지난 4월 27일 평일 본회의인데 오후 5시에 개의했습니다. 또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4시에 개의했습니다. 오늘도 평일입니다. 오늘 평일날 본회의를 왜 오후 2시에 개의하지 않고 지금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회법을 준수한 것이란 말입니까? 더 가관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검수완박 악법이 강행 처리되면 국무회의가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바로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시간까지도 지금 오후로 미뤘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후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등 통상적인 절차조차 무시하고 국무회에서 공포안이 의결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책임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꼼수 끝판왕 민주당이 기획 주도한 절차와 관행 파괴 입법 폭주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에서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자행하여 국회법을 사문화시켰습니다. 국회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상 국회법을 먼저 앞서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은 민주당이 운영위를 강제 소집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국회의장이? 부끄럽지 않아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법적으로 소집된 회의다.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 관리에 따르면 협의가 필요하다. 이 발언은 2017년 당시 운영위가 단독 소집되었을 때 박홍건 당시 원내 수석 부대표께서 항의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박홍건 원내대표님께 묻고 싶습니다. 2017년에 소신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2022년에 박홍건 원내대표가 변절하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개혁특위가 포함되어 있던 중재안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면서 이미 원천 무효가 되었습니다. 사법개혁특위 구성뿐만이 아니라 검찰개혁은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새 정부에서 논의하고 난 뒤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양심있는 민주당 의원님, 지난 대선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중노한 심판을 기억하는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입법 독재에 대한 분명한 국민의 경고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을 전행하실 것입니까? 무엇보다 지금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하는 이유는 졸속 강행 입법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 졸속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법을 반대하며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누더기 검수완박법의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과 국민투표까지 붙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저항이 덜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마저 꼼수와 탈법의 입법 폭주에 동참하시려는 겁니까? 왜 오늘 10시에 예정되어 있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했습니까? 민주당에서 누구는 국무회의를 뒤로 연기하라고 요청했다 하고 누구는 그런 사실이 없다 하고 들은 바도 없는데 국무회의를 연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법 폭주의 정기문을 기념하는 대통령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검수완박 강행적인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 바로 본인이었음을 사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는
분위기 국무회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검수완박을 넘어 헌정 폭박의 이 상황을 중단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 결과로 나타난 준엄한 국민 심판의 경고를 검수완박 강행 처리로 철저히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에 겸하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송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7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7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7회 국회 임시회 전체 의사 일정은 단말 기회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진성준 의원입니다. 마이크가 안 나왔던 모양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운영위원회 진성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의 담보 방안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 진성준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검수완박법의 지금 마지막 퍼즐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지금 통과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통과된 법안은 오후에 국무회의,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앞서 송원석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도 저희가 좀 들려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처음부터 이제 계획에 있던 대로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금 뭐 동의를 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뭐 저는 요구를 했다고 봅니다만은 국무회의를 연기해달라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그 연기를 좀 수용해서 뭐 시간은 아직 안 잡혔지만 이따 오후에 이제 공포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사실은 검수완박법의 두 개의 축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다 처리되고 오늘 오후에 공포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발효 기간을 거쳐서 그 법안에 보면 4개월 유예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 뭐 9월 중순쯤 이때부터 아마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조정되는 거죠. 그 조정되는 거는 뭐 지금 현재 6대 범죄인데 네. 그게 이제 3개로 조정이 되고 또 연말에 가면 이제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경찰로 다시 넘어가서 넘어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두 개로 이제 줄어드는. 그리고 이제 지금 사개특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사개특위에서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문제 뭐 이걸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그 논의가 어떻게 진전이 될지는 현재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과연 중수청이 설치가 될 거냐 아니면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또 그냥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그때는 이제 여야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공방을 벌이다가 그냥 또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중수청이 설치가 된다면 네. 이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도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수사권이 검찰은 수사권이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이제 예. 아까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보통 의사 진행 발언은 회의를 시작할 때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송원석 않습니까? 의원도 아까 그렇게 네. 얘기를 했죠. 근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무제한 토론이 있고 나서는 그 다음 본회의에서는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 진행 발언을 또 인정을 해주면 의사 진행 발언이 무제한 토론의 연장으로 계속 그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법상으로 원천적으로 막아놔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이런 그 말씀. 일단 배경 설명 좀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여기서 짚어볼 부분은 정의당의 표심입니다. 지난 30일에 검찰청법을 표결할 때는 정의당 의원 6명이 모두 찬성의 표를 던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찬성이 아니라 기권의 정의당 의원 6명이 모두 표를 던졌습니다. 김보건 기자, 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어제 일단 배진교 원내대표가 오늘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그런 네. 취지로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계속 민주당 이중대에서 머물 거냐 이런 비판이 네. 당 내에서 또 제기가 됐고 또 무엇보다도 일단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네. 저희 TV조선에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수도권 기준으로 반대가 검수완박법 처리 반대가 60% 찬성이 네네네. 34%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민주당 이중대로 남을 거냐 이런 여론에다가 또 조국 사태를 또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네. 계속 민주당을 맹목적으로 쫓아가기만 했다가는 정의당이 앞으로 존립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는 그런 선택을 좀 어느 수밖에 정도는 없는. 민주당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검찰 앞서서 처리됐던 네. 검찰청법에는 참여를 해서 표결을 도왔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더 이 민주당 이중대냐 이런 비판이 더 제기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 반발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의당에 복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실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정의당이 다 찬성을 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차라리 합당을 해라 민주당하고 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다 기억하시죠? 네. 아마 이런 당내 반발이 진중권 전 교수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전략적으로 발을 뺀 것 아닌가. 네. 그런데 그것도 반대가 아니고 또 기권으로 발을 뺐거든요. 그런 점이 참 정의당이 이 입장이 애매하다. 이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법안 내용에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제 검찰청법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게 이제 핵심이었고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피해를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의당은 좀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밝힌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네. 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주체에서 네.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이 이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없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정의당이 약자 또 장애인의 그 권리를 계속 대변해주는 그런 정당인데 네네. 이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제외하게 되면 장애인과 또 아동 대상 범죄 같은 사회 약자들 또 공익 고발에 있어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네. 이게 정의당의 오늘 기권을 던진 입장을 변화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표결이 끝났습니다.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공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거부권이 있습니다만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예상들을 민주당 지도부도 하고 있었는데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과 또 이런 목소리들을 지도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무회의 개최 시점이랑 방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혹시 청와대 측에 뭐 요청하시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시죠? 예. 저희가 연기 요청한 바는 없고요. 예. 이제 국회에서는 이 법안의 심사와 의결 절차에 저희는 충실하는 것이고요. 예, 국무회의를 언제 열 건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죠. 그래서 네.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녹취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찬성의 입장이었는데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분리된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거고요.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고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공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은 공포를 하게 될지. 자, 어떻게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신문 아침 사설 통해서 좀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고발인 이의신청 막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앞서 김보건 기자가 설명해 줬듯이 정의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기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그 문제점.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막은 형사소송법이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포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경향신문마저도 하고 있습니다. 복경 대변인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인데 네. 면밀히 살펴봐서 정말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개정을 하든지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든지 네. 이것에 대한 어떤 상위법으로 어떤 해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포하기 전에 수정 안 개정 됩니다. 과정들을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까? 그러려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거부권을 요구하는 경향신문의 목소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경향신문에서는 보완을 해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게 형사소송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보완제를 마련하든지 보완 법안을 마련하든지 이런 이야기라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과 국회가 심각하게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국회에서의 정치적 논의가 진행되면 네. 이것을 집행해야 될 행정부에서 이 법안의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충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실행 과정에서 또 내면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보완 입법으로 연결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대상들이 사실 중수청 설립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개정돼야 될 법안이 한 18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와 내용까지도 네. 아마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서 이것에 대한 보완이 그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신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조선일보 보시면 문재인 정권 지금 국민 60%가 반대하는 법안. 왜냐? 비리 방탄법이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검수완박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 60%가 넘었습니다. 찬성하는 국민들은 반대로 더 적었습니다.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 이유가 바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은 이 법안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민주당 일부 인사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정권 비리 방탄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 법이 실행이 되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그리고 네.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에 따른 그 선거법 위반 네. 이런 것들은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이제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권 주로 지난 5년간의 그 집권당이 민주당이니까 네. 거기 사람들의 직권남용이라든가 공직자로서 네. 아니면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것들 공직자 관련 범죄는 경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에서 비롯되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뭐 수사를 아주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찰로 넘어가는데 경찰은 지금 현재 작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네. 사실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한 수사가 너무 많단 말이죠. 업무 부담이 많아서. 네, 네. 근데 거기다가 공직자에 관한 수사까지도 경찰이 맡아라 그러면 지금도 허덕대는데 더 이게 이제 그 수사가 제대로 진전이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이 하나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검찰보다는 그래도 또 경찰이 훨씬 더 권력에 약하다. 이거는 뭐 송영길 전 대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그 이제 권력형 비리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했던 것만큼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못할 것이다. 또 하나 사실 이렇게 수사권이 조정되면 잘 아시다시피 작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이 많은 걸 수사해 오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서 수사권 이 조정 시기에는요 아무래도 업무의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에 대한 평가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경찰이 과연 지금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과도기에 또 수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잖아도 좀 뭐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다 겹치면 네. 결국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아니면 지금 현재 민주당 그 정권 네. 이런 쪽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그런 식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상당 부분 그런 비판이 그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판의 전제가 검찰이 수사할 때만 제대로 한다라는 전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고 부패범죄의 범죄에는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까지도 다 부패범죄로 들어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 있고 설령 1년 6개월 후에 중수청이 만들어지고 나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에요.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을 낼 때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보완해서 더 나은 수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지금 이제 경찰청장이 어제 오늘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다. 그동안 이제 정치적 공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그 경찰의 수사 능력을 지금까지 완전한 불신으로 얘기하면 검찰의 수사 능력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일정 정도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보완 수사권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그리고 그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으로 검찰의 어떤 그 권한을 행사를 하면 우리 수사가 한다는 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 중간에 1년 6개월 전까지 그리고 가까이 있는 4개월 유예 기간까지 빨리 사개특위를 통해서 대안에 대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정치적 공방거리만 되고 하면 정말로 저는 이 수사의 부분에 형사소송 그 수사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처지에 그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이제는 빨리 좀 서둘러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정말로 보완 수사가 가능할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막는다는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보여드린 두 개의 사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아직 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의 사설들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입니다. 헌정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이렇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하게 되면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까지 확인합니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 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심의 분노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덮칠 겁니다. 민주당에게 조언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자랑하다 망해봐서 잘 압니다. 자, 신문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세계일보 역시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를 늦추면 검수완박 입법 폭거의 동조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무회의 늦추지 말아라. 근데 이미 늦춰지는 거는 사실 확인이 됐죠. 국무회의는 오후에 열립니다. 지금 확인된 바로는 국무회의는 오후 4시로 최종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평일 항상 오전 10시에 열렸던 국무회의가 오후 4시로 늦춰졌다. 결국 세계일보의 지적대로라면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입법 폭거의 동조자가 된 겁니다. 위헌 소지 법안 의결 공포한다면 헌법 수호 책무 방기한 것 비판 면하지 못할 것이고 정의당 역시 앞서 기권표 던졌다라고 말씀드렸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반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기 막판 여러 가지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방기해달라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쯤 되면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김봉 기자, 인수위도 출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 당선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윤 당선인 아직 공개석상에서는 어떻다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한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당협위원장들 오찬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당연히 검수완박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이 자리에서 이 검수완박을 하면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통과하는 데에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검찰과 경찰이 협조를 구축해서 또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제 대통령으로서 또 경찰을 또 지휘하는 또 행안부 장관을 또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워낙 뭐 검찰 쪽에만 힘을 실어줄 수는 없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협조를 통해서 이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윤 당선인 역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 아마 마지막 이유까지 국민이다. 국민에게 피해를 가는 법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물론 본인이 직접 나서서 개입하거나 어떤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인의 의사는 분명히 밝혔던 게 윤 당선인의 입장이었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간섭을 해서 이게 뭐 저지될 수 있다. 뭐 그러면 아마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근데 국회에서 지금 다수당이 저렇게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한다고 한다면 이제 여론전 정도인데 여론전은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인까지 거기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 그러나 작년 3월 4일 날 이제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때 이미 그때 검수완박 얘기가 처음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수청 얘기도 그때도 나왔고요. 그때 본인의 입장은 명확하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검수완박을 하면 뭐 부패가 완판이다. 이렇게 부패가 판을 친다. 이 얘기를 한 상태고 그러나 이제 지금 그 뭐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당선인으로서 어떤 식의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당선인은 아마 그거보다는 이게 국회를 통과됐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게 시행되면은 올해 9월 달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선인의 생각은 뭐 검찰도 결국은 대통령이 지휘하는 거고 크게 보면 경찰도 대통령이 지휘하는 거니까. 그 어제 이제 보도에 보면 의원들하고의 오찬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경찰도 뭐 수사 역량이 그렇게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 과도기의 수사 공백 이런 건 반드시 있게 돼 있거든요. 요 수사 공백을 대통령 그 당시는 이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그거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부터 그 부분에 관해서 인수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한테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이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 그거는 현재 사실 수사 역량이 검찰이 제일 뛰어나다는 건 뭐 자타가 다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뛰어난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 국가 수사 역량을 또 공백 생기지 않도록 뭐 이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겠죠. 아마 그 방안은 곧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표결 처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이게 또 가결됐다고 합니다. 찬성이 173, 그리고 반대가 2인, 최연숙, 이태규 의원, 그리고 기권이 2인입니다. 양향자, 조정훈 의원입니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국형 FBI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사실 국민의힘은 이게 부칙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부칙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네. 구성을 해야 현재 그 검찰 경찰 수사권 분리에 따른 어떤 대안 있는 수사의 어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현재 국가수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부족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주요하고 뛰어난 수사관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국가기관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수사 기소의 이 효율적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 관점에서 반드시 이 중수청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사개특위 속에서 첫 번째로 중수청 논의하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법안들, 보완할 수 있는 법안들,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하면 이제 또다시 이거 정말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윤석열 당 대통령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행정부에서라도 이러이러한 보완책을 국가에서 빨리 보완 입법을 해줘야 된다라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지금 개정된 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원점으로 돌려달라고 하면 그것을 민주당에서 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보완책을 빨리 서두르야 된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논의하고 싫겠지만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뉴스특보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 그중에서 두 축 중에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과정, 그리고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가장 또 핫한 인물이기도 한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현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막 김민석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정호영 후보자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를 국회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강기훈 의원입니다. 우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5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 10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1건은 통합조정하여 4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식약처장으로부터 안정성 인정을 받은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보건이라는 법문상 표현을 국민건강의 보호와 정진으로 순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화학적 재생원료는 인정제도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최연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지금 이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네, 저희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바로 청와대에 보여드리려고 가 있는 했으나 상태입니다만 보건복지위에서 지금 청문회, 몇 가지 인사청문회 참여하는 이전에 의원들은 처리해야 할 청와대 안건이 있는 것 굉장히 같습니다. 그 중요하기 안건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릴 이 필요는 자리에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왔다는 저희가 점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후보자님. 현장으로 잠깐 공간을 후보자님이 이동해서 보여드리고 다시 정호영 후보자가 나오면 총리 그때 다시 동의를 보건복지위로 받아서 넘어가도록 임명해 하겠습니다. 주시자면 지금 마주쳐야 될 현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엄청난 여소야대 현실입니다. 지금 어제 통합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1야당 170석 넘는 이 거대 공룡 제1야당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과제로 선정하는 법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법이 통과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윤석열 정부가 마주치고 있는 현실, 그리고 후보자님이 총리가 되셨을 때 마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무겁고 또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보통 본회의가 그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오늘 이 급하게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전에 이 법이 공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속성으로 오늘 10시에 본회의까지 개의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 10대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창피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법치 지수는 이 경제력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는 그러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취업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김앤장에 처음으로 취업하신 것이 2002년 11월이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공직에서 이제 퇴임하시고 나서 이제 옮기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 김앤장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는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후보님이 그 김앤장에서 맡은 직위는 변호사가 아니라 고문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소명 자료를 보니까 그 고문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취업 심사 대상 직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직위에 대한 취업을 심사 대상의 취업으로 간주한 것은 2011년이었다. 지금 이렇게 소명을 하셨습니다. 그 바꿔 말하면 그 2002년 11월에 김앤장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은 취업 제한 대상은 아니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네. 또한 무역협회장을 이제 그만두신 이후에 2017년에 그 김앤장의 고문으로 취업을 하셨는데 김앤장 그 무역협회는 그 2017년 그 당시에는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소명을 해주시죠. 제가 공직에서 퇴임한 지가 5년이 넘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2011년 7월 29일 날 개정된 그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 대상으로 김앤장이 들어 있었고 또 고문의 경우에도 취업 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제가 공직에서 은퇴한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의 취업 제한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없습니다. 예,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월 출신의 신동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동근 의원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그 후보님, 이명박 정부 당시에 주미 대사를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 주력했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 에너지 사업이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가 핵심 국정 과제였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집권 첫 주미 대사로 발탁된 만큼
그 에너지 협력 애교 강화에 대해서 이해가 높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후보께서는 그 에너지 협력 애교 예산을 외교부터 당시에 지원받았었죠.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예,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성격과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보가 주미 대사로 있을 당시에 해당 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사관에 골프 연회비로 지출되거나 또 에너지 협력 외교와는 무관한 주재국 인사들의 선물 구입비 등으로 전용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물론 이런 협력 외교를 하기 위해서 외교관들 또는 해외 인사들하고 골프 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전용됐다라는 거죠. 자, PPT 보시죠. 주미 대사 저의 뭐 지적이 아니고 당시에 주미 대사가 되는 당시에 감사원의 감사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력 외교 예산 7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 정도가 목적과 다르게 전용됐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보니까요. 지출 금액이 가장 큰 거 보면 맨 밑에 보면 우드모 연회비인데요. 이게 뭔지 잘 몰라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하나로 한 2천만 원 정도 사용되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대사관의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고급 골프 클럽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에너지 협력 외교 예산이 공관장 골프비 지원 예산으로 탈바꿈한 건데 너 다음 화면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소명하셨냐? 대사관이 외교 행사를 이에 적법하게 보유 관리하던 회원권 중 하나로 대사관인 공사들이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후에 다음 화면 보시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보도 설명자를 통해서 보니까 뭐 사용 주체에 대해서는 말을 또 아끼더라고요. 후보님, 그 이 우드모 골프 회원권 누가 사용한 것입니까? 이 우드모 골프장은 어제도 최영도 의원님께서 잠깐 짧게 말씀하세요. 예. 누가 사용한 거예요? 공사 1급에 해당하는 공사들이 사용하는 골프장. 그러니까 본인은 사용하지 않으셨다. 저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증거 있습니까? 없죠. 저는 별도로 또 딴 골프장 회원권이 자, 있었습니다. 보세요. RTJ라고요. 후보와 배우자께서 보니까 골프 회원권 보유하고 계시고 골프 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본인 명의로 용평에 골프 클럽 있으시고 사모님도 배우자도 골프 회원권이 계시던데 다음 화면 보세요.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골프를 즐기신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건 뭐 한국에서 용인에서 쳤던 건데 그 본 이원실러 외교부 관계자 전직 외교부 관계자가 전언한 바에 의하면 당시 우드모 골프장은 배우자 최하영 씨가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한 것이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용하지 않고 배우자가 사용한 거 아닙니까? 배우자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 있습니까? 증거는 제가 드릴 수는 없죠. 모르쇠로 그 자료 내놓지 않고 그 골프장은요. 그 골프장은 공사들이 사용하는 다음, 골프장입니다. 해당 예산이 또 보면 이게 적법하게 사용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 자료를 보면 다음 화면 보세요. 이렇게 자원외교 헬스가 골프비 접대비로 방만하게 사용했다. 외교부 자체가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제 지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각국 공간에서 선물비 등 살림살이 비용도 이 에너지 협력 외교 사업비로 빼내 썼다. 뒤늦게 그 제도적 보완 약속하기도 했죠. 맞죠? 외교부가 아마 그렇게 하고 맞습니다. 외교부가 공관에 지침을 주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전용된 공관장 골프비라든지 다른 내용들은 적법이 아니고 부적절했다, 부적법했다 인정하시죠? 감사원이 주의를 줬습니다. 네, 주의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어쨌든 하나의 적법한 건 경고 아니잖아요. 방법입니다. 예. 적법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전용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 보니까 또 이 예산들을 말이죠. 12월에 다음 화면 보세요. 집중적으로 12월에 쓰게 됩니다. 전형적인 말하자면 연말에
엉뚱한 대로 이 털어내기 연말 털어내기 예산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도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면 뭐 무지개 행사 관련 비용이라든지 이게 도대체 뭐 무슨 뭘로 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액수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재공간 당시에도 이건 뭐 총리 이후 시절 사적인 사용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마 네. 국민들이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요. 한 1분만 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사관의 격리, 이 예산의 총 책임자는 공사입니다. 정무공사가 총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 대사는 권한을 공사한테 위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드모 골프장을 에너지 협력 예산에서 간 거는 워싱턴에는 에너지부도 있고 백악관도 있고 또 이러한 에너지를 담당하는 여러 기업체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일반 외교 예산이 아니고 에너지 협력 예산을 일반적인 외교 쪽으로 쓸 수 있는 쪽에 썼다. 이제 이것이 우리 감사원에서 대사관의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다 하고 그러나 이 목적이 당초에 딱 그렇게 쓰인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의해라라는 주의의 경고를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강동을 이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의원입니다. 어제 한 질의 답변과 관련해서 또 좀 확인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후보님께서는 김앤장이 미쓰비시나 신일철 죽음과 같은 그런 전범 기업을 대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옥시 래킷 뱅키저의 법률 대리인이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렇게 당당하면서도 아주 신경질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만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월세 선금 3억이나 주고 자기 집에 새든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잘 몰랐다. 이것은 마치 삼성 직원이 삼성에서 갤럭시 핸드폰 만드는지 모른다. 이런 주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제 우리 후보님께서 신문에 나지 않아서 나는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김앤장만 넣어서 찾아봐도 수백 건이 넘는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종군 위안부 관련 소송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을 대리했다는 기사는 수많은 언론에 정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후보님 한번 보시죠. 그리고 2012년 12월 달에 정부기구인 사참위 사회적 참사 조사특별위원회 거기서는 김앤장이 옥시 래킷 뱅키저에 95억여 원의 수임료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것이 당시 언론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관련 연구기관의 실험 자료들을 조작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소송 참여자만 5천여 명에 이르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앤장은 차주들이 진정으로 대기 환경을 걱정한 적이 있느냐,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사익만 챙긴다면서 되레 호통을 쳤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2021년 12월 달 MBC 보도는 BMW 화재 사건은 근본적인 설계 결함 때문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피해자들이 보지도 못하게 비공개하도록 김앤장이 4년 넘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소송은 계속되고 있죠. 너무 사례가 많아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잠깐만 검색을 해봐도 김앤장의 행태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를 찾을 수가 있고 이것들은 한 건 한 건이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이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왜 후보자께서는 지금 총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왜 이런 사건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말 말이 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앤장이 우리 후보자님이 몸담았던 김앤장이 일본의 전범 기업을 대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외국 기업을 대리하고 그리고 폭스바겐 불법 배기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나 BMW 화재 사건을 대리했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저는 총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정말 비탄과 충격에 쌓이게 만든 그런 사건들인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본인이 김앤장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대리하는 것이 김앤장인지 몰랐다. 정말 충격입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도 모르고 몰랐다는 더 큰 문제인데 정말 그럼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그러면 당당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이해식 사회적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당당하시냐고요. 지금 답변 한번 시간을 해보세요. 주시는 겁니까?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평소에 우리가 신문을 보고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일상적으로는 그런 정보가 언론에 안 나옵니다. 아니 후보자님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김앤장과 옥시 레키 뱅키저가 서로 짬짬이를 해가지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고 사참위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는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2만 명이 죽었습니다. 95만 명이 피해를 당했고 저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의 논리를 따진다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 6조 원을 ISD 소송을 통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소송을 미국의 변호사도 물론 하고 있지만 초기에 미국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모 로펌에서 아마 도와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그 로펌은 정말 비난받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누군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정리하시죠. 예. 론스타 그 외환은행 불법 매각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우리 후보자님이 그때 김앤장이 계셨어요. 그때 김앤장이 그 법률 대리하고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모릅니다. 그거는 로펌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 구성원이 다 알도록 참여하는 사람 이해 알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총리 후보자십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회적으로 진짜 큰 충격을 줬던 사건들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충격이네요. 국민의 눈높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김앤장이라는 특별한 로펌이 하고 있다는 거를 그것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됐었다고요. 김앤장이 왜 자꾸 언급이 되는지는 그 사건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거 관련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오늘 특보였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법률알천위에 관한 설명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함께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투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신통방통으로 신통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